4명의 대선 후보가 잠시 뒤 8시부터 2차 TV 토론에서 맞붙습니다. 주요 정책과 각종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정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이 토론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1차 TV 토론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1차 TV 토론 다 보셨겠지만 그렇게 치열한 공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탐색전 성격이 강했으니까요. 전체적으로 좀 무난한 모든 후보들 그런 TV 토론 보여줬지만은 이제 2차 TV 토론의 탐색전 끝났으니까 네. 본격적으로 불꽃 튀는 공방을 벌일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1차 TV 토론에 비해서 일단 토론의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2차 TV 토론은 이 자유토론, 네. 시간이 56분, 그러니까 거의 1시간 동안 내용이 없이 그냥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자유 주제 같은 경우는 주제도 없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정책 주제 같은 경우도 뭐 경제 또는 외교, 뭐 기후, 연금 이렇게만 정해져 있지 무슨 질문이 나올지 모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1차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장면들이 나왔어요. R이 100이 뭐냐? 라니까 좀 그것도 전혀 몰랐고 텍소노미도 몰랐고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준비가 안 된 그런 모습. 특히 더 나아가서 주택 청약 제도와 관련해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 물어보니까 몰라가지고 좀 모양새를 구긴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 오늘 2차 TV 토론에서는 이런 모습이 더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적폐청산 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것 같고요. 이재명 후보만 이걸 가지고 공격하는 게 아니고 안철수, 심상정 후보까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공격을 하면은 3대 1의 협공이 펼쳐지면서 이 과정에서 56분 동안의 자유토론에서 누군가가 결정적인 실언이 나온다면 전체 토론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거친 황야에서 진검승부가 펼쳐질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요.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15분 뒤에 시작될 토론을 저희한테 예측하라고 그러면 이거 틀리면 어떡하라고 지금 농담이지만요. 예. 어쨌든 뭐 우리 배 선배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치열한 토론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게 지난번에는 이제 김혜경 씨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을 안 했잖아요. 사실은 그것 자체가 오늘은 근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추가 사실이 폭로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 개인이 뭐 좀 잘못한 그런 부분에 떠나서 어떤 공직자로서의 자질이나 자격 문제까지 남편으로서 이런 부분까지 언급될 수 있어서 과연 이 부분을 누가 먼저 공격을 시작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세부적으로 좀 따져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아마 좀 구체적인 것들을 질문을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그랜드 비전, 큰 정책 이런 것들을 논의할 것 같고 역시 뭐 대장동이라든가 적폐 논란 뭐 이런 부분은 서로 공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뜨거울 것 같네요. 적폐 수사와 관련해서 이제 뭐 지금 논란이 뜨겁고 후폭풍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윤 후보가 뭐 죄송합니다. 그건 이런 취지였습니다 하고서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을까 하는 것도 조금 궁금하고 상당히 이거 가지고 오늘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예상되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뭐 사과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과는 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이재명 후보도 과거에 뭐라고 그랬냐면 만약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정치보복이라면 그런 정치보복은 철저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셨고 문재인 후보도 과거 DJ 대북 송금 수사를 하면서 잘못된 거 다 책임져야 된다 관련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쪽에서 저렇게 굉장히 강경하게 나오시는 거는 사실은 사과를 받아냄으로써 다음에 이 윤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정말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신 잘못했다고 사과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식의 방패막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본인들의 이제 그 지지자들, 친문 지지자들 결집하기 위한 두 가지 목표 때문에 강경하게 나오시는 건데 윤 후보가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왜 사과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원론적인 얘기고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고 대통령이 직접 수사에 이런저런 관여는 난 절대 안 한다라고 해명이 나올 것인데
뭐 어떻게 제가 볼까요? 볼 때는 상당히 오늘 코너에 몰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을 넘어선 거죠. 첫 번째로 물어봤잖아요. 전 정권 이제 적폐 청산 수사할 것이냐 집권하면 그러니까 세 번이나 해야죠, 돼야죠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예 대상을 특정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의 자신의 오른팔인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할 것까지도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과거에 본인이 이 정치 보복에 대해서 뭐라고 규정을 했냐면은 경선 과정에서요. 정치 보복은 특정 대상을 딱 정해 가지고 뒤지고 찾으면 그게 정치 보복이지 법에 따라서 자연히 드러나는 것을 수사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잘못한 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은 못 해요. 그러면은 본인 말대로 특정 대상을 수사 대상으로 정했다. 이거는 표적 수사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걸 가지고 지금 와서 원론적인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도 나오고 같이 얘기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안 맞고요. 우리 센터장님께서 이재명 후보 잘못된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도 잘못된 것을 전제로 했거든요. 따라서 본인이 정치 보복의 발언이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부분 수사 대상을 제시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뭐 이따 윤석열 후보의 답변을 한번 좀 들어보기로 하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전에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잠깐 나와서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청와대 출신 비서실장들이 이거는 정치 보복입니다. 국민들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호소까지 나왔는데 국민들 또 유권자들이 이 문제 때문에 여권 쪽으로 결집을 할까요? 일단 뭐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의 좀 분포 또 구성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유불리를 얘기하시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윤석열 후보에게 마이너스 발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이너스. 왜냐하면 지금 진영 대결 양상이니까 이 발언 때문에 진영 대결 양상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진영의 결속도가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 근거는 여론조사 한겨레가 해보니까 윤석열 후보 왜 찍겠느냐. 정권 교체 때문에 찍겠다라는 게 한 65% 나왔고 윤석열 후보의 자질 능력 때문에 찍겠다는 것은 5%밖에 안 되거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친문 지지층의 한 70% 정도밖에 지지를 안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호남에서 약하기 때문에요. 진영 결속도가 양쪽에서 이루어지면 이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 두 번째는 결국은 진영 대 진영으로 가면 51대 49의 싸움이 될 텐데 그러면 중도 무당층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라는 부분인데 지금 진영 대결에 대해서 굉장히 중도 무당층은 피곤해하거든요. 더구나 전직 대통령 4명이 사법처벌 당했고 또 한 분은 극단적인 불행한 선택을 했는데 또 정치 보복의 어떤 그런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이 부분에서 상당 부분 저는 윤석열 후보가 좀 데미지를 입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윤석열 후보한테 마이너스일 것이다. 왜 1대2의 싸움을 만들어 버렸나? 뭐 근데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센터장님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뭐 이해는 충분히 가요.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뭐 이렇게 정말 캥기는 게 많은 모양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중도층은 얼마든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사실 그동안에 이 정권 하에서 검찰 인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추미애 장관과 뭐 박범계 장관들이 어떻게 자기의 측근들을 요직에다 앉혀놓고 심지어는 기소가 된 사람들 범죄 혐의로 기소가 된 사람들까지 승진하고 영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남 FC 그런 수사를 하겠다는 부하검사의 주장을 다 깔아문댔던 어떤 지청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것은 야 이거 정말로 정권 바뀌면은 뭔가 문제들이 많이 터져 나올 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렇게 물론 소수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뭐 그 결집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표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습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후보 이제 본인들이 안고 있던 리스크도 사실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대장동도 사실은 뭐 이런저런 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재명 후보한테는 아직도 큰 짐으로 남아 있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부동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개인들이 갖고 있는 리스크가 이번 2차 TV 토론에서 어느 정도 부각되면서 영향력을 미칠지 한번 배 교수님부터 생각을 해보신 게 있습니다. 네, 뭐 두 가지 주제인데 하나는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는 지난번 1차 TV 토론 때는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려웠어요. 윤석열 후보가 공격을 했는데 본인이 오히려 역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고 그 이후에 달라진 좀 상황들이 뭐냐면 곽상도 전 국민의힘 소속이죠.
그분이 구속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박영수 전 특검 윤석열 후보하고 특수관계 있다라고 누구나 볼 수밖에 없는 이분의 딸 계좌로 11억이 화천대유에서 오고 간 그런 근거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뭘 얘기하느냐? 역시 대장동 게이트는 특검, 특수부 검사들의 그런 게이트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주장이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TV 토론에서는 과연 공수가 어떻게 바뀔지 좀 네. 주목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이제 부동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의 눈의 시력차 때문에 군대를 결국 면제받았는데 우리가 외관으로 보면은 뭐 윤석열 후보 덩치도 좋고 또 골프도 잘 치고 또 뭐 당구도 잘 치고 어릴 때 안경도 한 번도 안 썼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최초의 군대 면제받을 때는 0.7이 오차가 났는데 뭐 검사 최초로 임용될 때 또 재임용될 때는 0.2, 0.3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수시로 바뀌는 그런 부분이 아닌데 따라서 이런 부분에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 본인이 확실하게 신체 검사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신체 검사 어떤 증명 기록을 내놓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병역 의혹이 앞으로 족쇄처럼 따라다닐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나름대로 대장동 의혹에는 어떻게든 윤석열 후보도 관여가 돼 있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이제 의혹 제기도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의 개인적인 뭐 부동시 문제라든가 이런 걸 끌어내는데 그런 네거티브가 언제까지 먹힐 것이냐 이런 회의론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대장동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 모든 국민들이 지켜봤듯이 이게 주택의 문제고 그다음에 뭐 당군 이래 장영자 이철이 사건 이래로 두 번째로 큰 비리 사건이다. 그 천화동인이라는 몇몇 안 되는 사람들이 3억 5천만 원을 투자를 해서 예. 거의 1조에 가까운 수익을 얻었던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범죄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그것을 예를 들면 그런 몸통을 놔두고 거기 뭐 몇십억씩 받았다는 그런 깃털들 몇 명을 놓고서 그게 본질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예. 뭐 어디 누가 책임이 있고 그리고 그 돈은 과연 다 어디로 갔는지 그 많은 돈 중에서 일부가 몇몇 그 로비하는 자금으로 해서 몇몇 쓰였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책임져야죠 당연히.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특검을 통해서 지금 뭐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나중에 특검을 통해서 진짜로 몸통이 누군지 그리고 그 천문학적 돈은 다 어디로 사라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명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 부동시 그분 운전면허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시절에 뭐 눈이 어떻게 됐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평생을 운전면허 없이 본인이 운전면허 따지 못했던 것은 그 운전면허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정상 보통 시력을 가진 사람들이면 다 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봐도 지금 야당 그 지금 민주당의 주장은 너무 좀 과도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후보가 공히 배우자 리스크가 있습니다. 과잉 의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제 막 쏟아져 나왔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고 두 배우자 의혹 리스크 중에서는 어떤 게 더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뭐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양 후보 배우자들의 문제가 폭발성이 강한 그런 이슈이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오늘 TV 토론은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볼 때는 1차 TV 토론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각자 배우자 리스크가 있는데 상대 후보의 배우자를 향해서 공격을 한다? 예. 그럼 누가 봐도 국민들은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그런 생각을 가질 것 같고 그리고 야 너무 네거티브로 가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1차에 의해서 본인들은 이 문제를 이번에도 건들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요. 반면에 심상정 후보라든지 안철수 후보라든지 네. 이 두 후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깊게 따갑게 추궁을 할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두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지켜볼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센터장님. 저는 뭐 김혜경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뭐 다른 뭐 그 학력 부분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결혼하기 전에 발생했던 일이거나 10여 년 전의 일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김혜경 씨의 그 여러 가지 의전, 과잉 의전 혹은 불법 의전이라는 문제는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것들이고 예. 더구나 이제 경기도 지사로 있을 때 지금 작년, 뭐 재작년 이런 일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도 이것이 잘못하면 이건 명백한 범죄다라는 그런 지적들도 있고요. 또 많은 국민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갑질입니다. 예. 이건 정말 대놓고 갑질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김혜경 씨 건이 훨씬 더 타격이 클 것인데 문제는 네. 아까 우리 배종호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누가 얘기를 할 것이냐. 예.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얘기를 할까? 아니면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지적을 할까? 뭐 그것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균형을 예. 좀 잡아야 되겠는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최근에 지금 터진 겁니다. 새로. 예. 왜냐하면 손해 봤다 수천만 원. 그런데 지금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은 뭐 적게는 5억에서 수십억 이익 봤다라는 것. 그리고 전혀 거래를 안 했다고 그러는데 거래 흔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법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도이치 주가모터스 주가 조작 이것도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조금은? 아니 그게 다 사실이면요 파괴력이 있겠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모든 게 다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장동이든 무슨 뭐 도이치모터스든. 네, 알겠습니다. 자, 토론을 그럼 같이 지켜보시기로 하죠.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대선 후보 방송 토론 중계 방송으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YTN과 함께 토론 방송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